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 챕터 모든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혹시 감정이나 본성에 자주 휘둘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감정이나 내 내면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문제를 결정하고 그게 현명하지 않았다고 후회한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 본성이나 나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되는 건데요. 감정하고 이성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굉장히 인생을 편안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마치 내면의 내 마음의 MRI를 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MRI는 어떤 병이 있을 때 겉으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할 때 내면을 찍는 거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면을 기계를 이용해서 찍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MRI를 이용해서 내면을 찍는 건데, 마치 인간 본성의 법칙은요, 자기 감정, 마음의 내 MRI를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이다, 이 사람은. 마음을 분석해내는데 천재적이다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챕터를요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심지어 본인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매우 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와, 내가 완전히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3단계를 주장합니다. 이성에 의해서 감정을 조절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안에 편향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인 방아쇠.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폭발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폭발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런 모든 나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제 이성적으로 나를 이제 끌어내는 방법, 이성적으로 끌어내서 감정을 이성이 잘 조절함으로써 이성과 감정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아주 평온하고 지혜로운 상태로 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단계 편향 자각하기였잖아요. 편향은 6가지라고 얘기해요. 확증 편향, 확신 편향, 겉모습 편향, 집단 편향, 탓하기 편향, 우월성 편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확증 편향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좋아요. 감정적으로. 딱 보니까 A가 끌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A하고 B하고 정확하게 분석해내겠죠. 제3자의 눈으로. 그런데 이미 나는 A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가 좋다는 증거만을 찾아요. B가 좋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무시하죠. 그래서 나중에 역시 A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B는 이런 증거가 없는데 당연히 A가 좋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거는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B가 좋다는 증거를 모으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확증 편향. 인간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저는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확신 편향. A가 있고 B가 역시 있어요. B를 믿어요. 딱 보니까 B가 믿음이 가. 어느 면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끌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B가 좋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쳤을 때 A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반박해요. A가 좋다, A는 이미 싫은데 내 마음속에. 근데 A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야, A는 이런 면에서 별로야, B가 좋아 라고 막 이렇게
변론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B가 이미 감정적으로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사람이 A가 좋다는 사람에게 반박하고 B가 좋다는 사람에게 동의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쌓이는 거예요. 야, 역시 B가 좋아.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아닌 거죠.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감정 편향이에요. 우리가 모든 여기서 이 로버트 그린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상당히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겉모습 편향.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허름한 옷을 입고 저기 말을 이렇게 욕설 비슷한 걸 반반 섞어서 하는 사람을 본다면 굉장히 거칠구나, 공부를 많이 못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약간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던가 그런 거죠. 굉장히 그 고급진 명품을 입고 말도 우아하게 하고 얼굴도 깔끔하고 이러면 왠지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신뢰가 가는 듯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겉모습 편향입니다. 집단 편향은 뭐냐면요,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에서 결정하고 주장하는 의견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식해서 집단이 설사 그렇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집단에 따라가는 거죠. 요즘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이단에 빠진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소속돼서 거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주장하는 그 의견을 따라가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떤 의견을 드러내고 할 때 거기에서 정확하게 내 이성을 발휘해서 그 생각을 분석해보고 아니면 그 집단의 의견과 분리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AI가 내 생각을 이끌어 가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도 사실은 집단 편향과 확신 편향을 이렇게 도모하는 도구로 활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만 추천 영상으로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쪽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확증 편향, 확신 편향, 심지어는 집단 편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AI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집단 편향과 확신 편향, 확증 편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정확하게 이성을 발휘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탓하기 편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밝히기가 어렵죠. 안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밝히면 굉장한 손해가 오거나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이 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잘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 또는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탓하기 편향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편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우리가 근데 탓하기 편향이 치우쳐버리면요, 이 로버트 그린은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자기를 분석했을 때 뭐가 문제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이게 분석이 나오고 다음번 넥스트 액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탓하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발전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너무 동의해요. 우월성 편향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걸 제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떤 부분이 이제 잘못되고 잘되고를 조금 보면서 내가 잘했던 거는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대요. 다른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다 일반화에 돼 있고 나는 뭔가 슈퍼리어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보편적인 사람과 다른 우월한 부분이 자기 안에는 있다고 인식한대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편향, 확증, 확신 편향, 겉모습 편향, 집단 편향, 탓하기 편향, 우월성 편향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인식하자는 거죠. 네. 심리적 방아쇠 단계는요 뭐냐면 내가 어떨 때 폭발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남들은 다 괜찮은데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거나 어떤 거를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때는 유아기에 나도 모르게 형성됐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방아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저는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아기적인 어떤 심적인 방아쇠. 그게 뭐 내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막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가정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방아쇠는 뭐냐면요. 갑자기 성공하거나 갑자기 실패하면 내면에 어떤 심리적 방아쇠가 생긴다는 거. 한 예를 들면 그냥 갑자기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 일을 했어. 근데 망했네요. 그러면 그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망하면 그냥 쉽게 성공하는 건데 이번에 망했으니까 그냥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해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노력을 거쳐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서 극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성공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쉽게 성공했던 사람은 실패하면 그 다음 노력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심리적 방아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시기심의 감정이든 증오의 감정이든 그거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세히 봐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을 때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집단 이기주의나 뭐 그런 데서 그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대네요.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된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래요. 피하래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래요. 이거는 아까 집단 편향하고도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이단 교주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깨닫고 빨리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네. 집단 효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이 이슈화 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막 가면요. 거기에 반박하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반박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끌려갑니다. 이게 심리적 방아쇠. 내가 순간순간 이러고 있지 않는지 유아기의 심리적 방아쇠,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실패를 한 것에 대한 방아쇠,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또 내가 잘못해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트리거,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집단적으로 어떤 이슈화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성적인 자아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6가지를 제안하거든요. 로버트 그린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이해해라. 내가 어떨 때 분노하고 내가 어떤 편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봉착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팍 일어나면 그거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떨 때 내가 좀 많이 화가 나는지, 어떨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방법, 감정의 뿌리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약간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의 MRI를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막 폭발했어. 근데 왜 좀 안 좋은 감정인 것 같아. 그리고 별로 결정을 했을 때 다급하게 결정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그러면 대응 시간을 늘려야 돼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쇼 호스트들이 사실 그거 많이 이용하는 거 아세요? 지금 마감입니다. 뭐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1분 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감 지금 10개 남았는데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다이얼 눌러서 그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수법이라고 하긴 그렇게 이제 이용하는 거죠.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응 시간을 늘리라는 거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잠깐만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고 피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다른 분위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쇼핑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장바구니 다 잔뜩 담아놓고 한 2, 3일 놔두거든요. 그리고 2, 3일 후에 다시 한번 장바구니를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봤을 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 별로 끌리지 않는 물건이 많아요. 그럼 지우죠. 그러면 훨씬 더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응 시간을 늘려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4번째 방법, 이성적인 자아를 끌어내는 4번째 방법.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바꾸도록 애쓰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로버트 그린은 내면의 MRI를 찍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안 바뀐다. 그냥 사람을 화석 보듯이 해라.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이런 내면의 감정,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거 일어나네 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보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이겠죠. 사고와 감정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감정은 날뛰는 말 같은 거고요. 이성은 이 날뛰는 말을 딱 고삐를 잡고 조절하는 기수 같은 거죠. 근데 말과 기수는 같이 덧붙여서 묘한 경기도 하고 뭐 장애물도 건너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필요하고요. 기수도 필요하죠. 말이 막 널뛰도록 놔둬버리면 난장판이 될 거고요. 기수만 있으면 말이 없는데 기수만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된다는 거는 차갑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잘 보고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때 표현하고 아니면은 끌어당겨서 이렇게 좀 잠잠하게 있어야 될 땐 감정을 약간 평정심을 누르도록 조절하고 이게 이성인 거죠.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시니컬해지라는 게 아니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일상을 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저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